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과 타계하신 헌정의 회원님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께서 앞에 자리가 빈자리가 좀 있으니까요.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소개가 되었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려야 할 분들이라고 저희는 감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만 소개해 드린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관영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승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모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현역의원 소개는 마치고요. 다음으로 전병현 새미래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양영두 흥사단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박문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만철 한국무예총연합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종석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상선님, 이주영님, 개헌 국민연대 공동대표님들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성 의원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종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기빈 소개는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려야 마땅하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정의 정대철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국민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전 총장님, 또한 안상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님, 포럼을 주재해 주실 정종섭 서울법대 전 학장님, 그리고 우리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8분의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도 토론에 참석하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여야 당 대표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의해서 헌법 관련 학계 시민단체 국민들께서 대거 모여 이처럼 대토론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소망이기도 한 정치권의 소모적이고 극단적인 전쟁 해소와 지방 소멸 및 인구 급감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취지의 헌법 개정 토론회는 매우 시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전쟁 상태와 당부하는 정치 상황입니다. 정치 소멸 내지는 정치 상실의 상태를 갖고 오게 되었고, 이것이 다시 정치 회복을 통해서 상생의 정치, 협치의 정치, 대통합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을 고쳐서 새로운 헌법을 가져야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거의 국가적 위기,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개헌 역사는 1948년 개헌 이래 1987년까지 39년 동안 9번의 개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지금까지 37년간 한 번도 개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과 필연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소득이 1987년과 2024년 새에 11배가 국민소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역량도 14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 헌법을 갖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어른의 모습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양극화, 지방소멸, 남북관계 변화, AI의 비상적인 발전, 시대적인 변화 상황 속에서 이 헌법으로 감히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그것이 내각 책임제, 그것이 이원집정제이다. 그것이 4년제 중임제 플러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는 것이고 뭔가는 바꿔야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가 거의 소멸과 상실되는 것과 함께 지금은 지방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은 말잔치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은 갈수록 퇴보하여 지방은 인구 국감으로 지방 소멸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목소리는 국정에 방영되기 어렵고 균형 발전은 거꾸로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는 인구 중심형의 국회 단원제를 하루빨리 지역 대표형의 국회 상원제를 도입되어야 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정에는 그동안 많은 토론과 설문조사 끝에 대통령 임기 4년의 1차 중임제안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이양하며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여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는 최소 범위의 개헌안을 내놓을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헌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면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서로 겹쳐서 결과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최소 범위의 개정을 원포인트로 개정하기로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1차 중임제, 국회 상원제를 늘 반드시 실체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회의 개헌안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면서 국회 및 정부는 2025년 즉 중에 국민 여론을 수렴 통해서 헌정회의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도에는 헌법 개정 절차를 완료해서 후속 법령 및 법령을 재개정한 후 2027년 3월경에는 개정 헌법에 따른 대통령 및 상원의 그러니까 참여연이라고 표현했는데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을 해소하여 국민이 거꾸로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을 살리고 인구를 살려 지방 소멸 국가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조금 잘 산다고 해서 갑자기 가만해서는 안 됩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83개 국가 원조 줍니다. 2차 대전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34개 국가 중에서 GDP가 10지부터 13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역량 수출량이 세계 6위 7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국방력이 세계 7위입니다. 국방 예산이 세계 7위입니다. 10위입니다.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55개국의 국력 GDP 합산이 2022년 통계 1조 7,500억 불입니다.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 하나가 1조 8,200억 불이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돼서 자랑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에 자만하고 대립 갈등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100년의 미래를 향해서 세계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참석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에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31번의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큰 모범과 공모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합니다. 오늘 대토론회이처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귀빈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걸음 해주신 오은식 국회의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은식 국회의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헌정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개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참 개헌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같아서는 동력을 이렇게 선배님들로부터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헌정의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개헌은 우리의 헌법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세상이 늘 변하고 있습니다. 변한 세상에 길을 놓는 일을 입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부가 길을 여는 것이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행정부고 사법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길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권 분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에도 입법부가 앞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 중에서 가장 큰 대로 이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를 담아내는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거기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변화를 담아내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헌법을 개정한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데 우리가 내년이면 해방 80주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기 40년은 식민지 또 6.25를 겪으면서 다 피폐해진 나라를 바닥을 좀
좀 다지는 거였다면 그 후반기 40년은 민주주의와 우리의 경제 성장을 고도로 발전시킨 그런 시기. 즉 정말 우리 정대철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후반기 40년인데 그 중에 37년의 변화를 헌법에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병리적인 현상,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주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이런 등등의 헤쳐나가야 될 길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길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늘 이제 주제로 잡으신 정쟁적 소모적 정쟁 정말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장 22대 정광기 국회의장을 하는데 저 같은 국회의장이 또 있었을까? 원래 국회는 교섭단체가 교섭을 통해서 합의하고 그러고 정 안 되면 국회의장이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교섭단체는 안 교섭단체입니다. 교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장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안을 국회의장이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게 한 발도 진전하기 어렵죠. 결단하면 한쪽에서는 또 반대고 한쪽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회의장 어느 편이냐 맨날 그걸 물어보고 도대체 이게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권력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정쟁의 정도가 이제 도를 지나쳐서 정치가 국회가 또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망이 얼마나 큰가. 더 이상 이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지방 소멸도 수도권의 면적이 11.7%입니다. 11.7%의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경제 성장률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우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이 됐다고 합니다만 너무나 그 내용이 이 부실함 또는 위기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7%밖에 안 되는 그 땅만 쓰는 나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100% 땅을 다 써도 부족한 우리 좁은 땅이라고 한반도에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좁은 땅이라고 하는데 11.7%밖에 안 쓰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물들도 한 곳에 많이 모아놓으면 출생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경쟁이 심하면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랑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재헌절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19일 날 국회의장 직속에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양당에 공의 추천하게 하고 저도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자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여당에서 추천을 안 해주셔서 개문발전을 했습니다만 아직 온전한 쪽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 재헌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 시기와 개헌 폭은 다 열어놓자. 즉각 개헌도 좋고 또 차기 개헌도 좋고 총선과 합쳐지는 32년 개헌도 좋고 그리고 폭은 전면 개헌도 좋고 부분 개헌도 좋고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단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그 개헌 시기는 지금 22대 전반기 2년이 큰 선거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기회 아닌가. 그래서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 치르는 27년 6월까지 그때까지는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헌의 요구는 국민적 요구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막혀 있습니다만 이럴 때야말로 개헌의 호기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호기이고 반드시 개헌 기회는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내용을 담아가려고 하고 있고 권정혜 선배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개헌을 하라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두 가지 내용. 첫째는 국민 중심 개헌안을 잘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아주 거기에 중요한 토대가 될 텐데 국민 중심 개헌안을 이미 여러 차례 개헌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개헌안을 결단하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개헌해야 될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공론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87년 개헌할 때 국민 여론이 90%가 넘게 지지했고 그 국민투표 참여율은 95%가 넘었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개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사회에 큰 길을 놓는 일에 오늘 헌정의 이 토론회가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장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해 주신 우리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예,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만 정치 상황이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축사를 보내주셨고요. 또 이 축사를 대동하실 분까지 지금 나와 계시는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네. 예, 먼저 박정화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님께서 한동훈 대표님의 축사를 대동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대표가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전하게 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토론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이끌어온 우리 정대철 헌정 회장을 비롯한 헌정의 회원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후퇴하지 않는 기술의 발전과는 달리 최근의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역사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이루어지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의회의 모습 또한 역사의 일부분이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발전의 역사는 민심의 뜻을 따르고 그 민심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한민국 정치의 요체인 헌법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대선배님들과 원로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련해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심이 원하는 헌법 개정 방향을 파악하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계기를 만들길 기대합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언제나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선진화의 역사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대철 헌정회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이런 귀한 토론회 주최해 주신 현정회와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의 이 성과를 가지고 꼭 개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힘껏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이렇게 축사를 해드려야 했는데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륜과 지혜의 샘터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앞장서서 헌법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하신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차 개헌 이후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지만 헌법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중함을 이유로 개헌 논의가 계속 미루어져 온 결과 어느덧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 공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정치적 협의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과 헌정의 선배님들과 함께 해안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위해 상생의 정치, 지역 균형 발전, 정부와 국회의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선배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이시면서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님이신 김관영 지사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입니다. 17명의 시도지사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 또 헌정회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 분권에 관한 명확한 철학을 이번 헌법 개정안에 꼭 담아주시기를, 또 하나는 우리 이시종 전 지사님께서 발표하실 양원제 문제가 지역의 지방 소멸과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도지사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늘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정종석 의원님과 함께 당시 간사를 맡아서 헌법개정안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대 국회의장님들을 전부 면담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역대 헌정의 회원님들의 의견들을 전부 취합을 했는데 결론은 역시 정치의 오랜 경륜과 여야를 골고루 겪으신 의원님들이 주신 헌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정쟁에서 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헌정회에서 마련해 주신 이 개헌안을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좋은 헌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17명의 시도지사들도 열심히 성원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내외 기민들께서 아주 바쁜 정치 일정 등으로 이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 개헌 꼭 하시겠다고 다들 말씀 주셨는데 그 녹음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사진도 한번 찍어서 이 개헌이 반드시 추진되겠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이 중간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과 토론자님들도 전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